4.11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들 간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일부 무소속 인사들은 낙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의 신고와 상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등 교내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일반 산업단지에 폐기물 수십만 톤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무리한 공사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하니까 덜컹덜컹해. 집이 다 털리는 거고.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성원 상대빌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4.11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들 간의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일부 무소속 인사들은 낙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무소속 바람이 이번 4.11 총선에서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구 유태일, 남구월 허원현 예비후보가 먼저 무소속 연대를 선언하고 공동공약 개발과 선거운동 지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동구 김등웅 후보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들과의 연대를 추진해 세를 불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아순 각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인사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7,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무소속 인사들의 모임인 비전울산 포럼이 이번 4.11 총선에서 낙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울산 포럼은 나쁜 후보의 낙천 운동도 앞으로 줄기차게 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현재 울산 지역 무소속 후보들은 모두 과거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보들이어서 새누리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소속 연대가 확산되고 비전울산 포럼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그 파장은 중구 지역 선거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신일반 산업단지에 폐기물 수십만 톤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일반 산업단지 부지를 파내자 곳곳에서 시커먼 폐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폐기물은 온상공단에서 나온 폐주물사로 수십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3년부터 폐기물이 매립되면서 빗물에 씻겨 토양 환경이 오염됐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같은 성분의 폐기물이 매립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소유 부지는 산업단지에서 제척돼 병당 88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 산업단지 개발되면 저거는 자기 땅을 개인에 놨기 때문에 손을 안 대도 평당 108만 원 기본일 것이고 그 이상이 된다 이렇게 특혜 의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폐기물이라고 친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울산시는 편입 부지의 산업 폐기물은 성토제로 사용됐으며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업체의 부지는 보상가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편입에서 제외시켰다는 입장입니다. 보상가가 상당히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그 폐기물과 관련된 실효 조사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이게 그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 성토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시의원들은 앞으로 사토장의 산업단지 부지 제척 사유에 대해 조사 특위 구성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 등에서 연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신고와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서와 청소년 상담소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조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청소년 상담센터.
요즘 이곳은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전화 상담이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77건에 그쳤던 학교 폭력 상담이 지난 한 달 동안에만 32건으로 늘어나 1년치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따돌린다. 그리고 친구 관계가 나쁘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친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아, 학교 폭력이구나. 이것이 학교 폭력 신고 전화인 117은 최근 들어 마비 상태입니다. 한 10배?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걸 저희가 또 이제 새삼 알게 됐고요. 이와 함께 일선 경찰서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와 함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중학교 여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지난해 발생한 중학교 운동부 폭력 사건도 최근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학교 폭력 사건만도 현재 20건이 넘습니다. 단순하고 경미한 그런 폭력은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폭력이 아주 무겁거나 아주 악질적인 그런 폭력은 바로 형사처벌. 연일 고강도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대로 묻힐 뻔한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본물 터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방범과 교통단속 등에 활용되던 CCTV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가 북구청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애들이 저녁 시간에 조금 컴컴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찾기가 또 수월하니까. 이곳은 초등학교 입구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이처럼 비상벨을 누르면 위급 상황을 관제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북구 지역 전체 초등학교 20곳에 설치된 CCTV는 북구청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센터는 11명의 직원이 318개의 CCTV를 모니터하면서 치안과 교통단속, 학교폭력 예방 활동까지 벌이게 됩니다. 통합관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여성들이나 아동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은 물론이고 범죄 예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학교폭력과 교내 범죄 예방에도 성과를 거둘 경우 다른 구군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시공 중인 LH가 기부채 나팔 도로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 바로 옆 도로 한쪽이 균열과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도로가 계속 균일이 가고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다니지를 못하고. 인근 빌라 건물 외벽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고 벽돌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떼는데 지금 타일이 떨어져갖고 차도 며칠째 떼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으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밤샘 작업하고 오는데 잠을 잘라니까 들컹들컹해. 집이 다 털리는 거고. 7m가량 아래엔 하수관로를 묻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임시 안전 펜스는 얼음 무릎 높이로 낮게 설치돼 주민들은 추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한 LH 측은 준공을 한 달 앞두고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직 조사를 하는데 양이 없는 건 일단 나왔습니다. 거기는 추가로 설치할 거고요. LH 측의 막무가내식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산업도시 울산을 창조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산업과 문화, 환경과 관광을 함께 가진 세계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건데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첫 개항지의 산업유산과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를 융합한 요코하마. 지정학적 위치를 무기로 친수공간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싱가포르. 생태와 친환경을 내세워 유명세를 탄 구리찌바까지 창조도시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울산형 창조도시는 주력 산업의 재고도화와 동북아 오일허브 등 신산업 창출,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의 글로벌화가 핵심입니다. 울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을 강화하면서 문화, 예술, 그리고 지역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울산형 창조도시는 또 울산의 취약 분야로 꼽히는 도시공간과 디자인, 문화, 관광, 그리고 국제화와 교육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창조도시의 개념에 충실하게 시민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생활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노력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창조도시 형성의 관건은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도시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과 문화 환경, 생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50년을 산업도시로 지켜온 울산시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내세운 비전은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산업 문화 도시입니다. 그러나 울산형 창조도시로 꼽은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산업 문화 도시라는 개념은 너무 광범위해서 오히려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감사원이 울산시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문수산 아파트 개발 의혹과 세계 온기 엑스포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구청의 대화강 둔치 축구장 조명탑 철거와 동구청의 주전 직선화 도로 부실 설계, 울주군의 명성교 졸석 건설 등도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울산시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가 검토됐던 울산, 부산, 동해남부선 울산 구간의 서생 등 3개 역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오늘 국토해양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생과 망양, 서남 등 3개 역을 그대로 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동해남부선 22개 역을 모두 신축하고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성원 상대빌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수의 계약을 했던 서울의 모 시행사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계약 해제를 밝혀와 최종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다시 수의계약 신청을 받는 한편 오는 4월 중 2012년도 2차 공매를 통해 재공매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진보신당 김원배 씨가 이은주 전시 의원의 사퇴로 치러지는 동구 제3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통합진보당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양극화 해소 등 진보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6일자로 단행되는 대법원 인사에 따라 울산지법원장에 김신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신임 김 법원장은 사시 22회로 부산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그리고 울산지법에서 줄곧 근무해왔습니다. 조용구 현 법원장은 인천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98.26%가 희망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신입생 14,944명의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희망 배정 비율이 지난해보다 1.22%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교육청은 97.34%가, 강북교육청은 99.16%가 희망학교에 배정됐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 학교가 배정됐습니다. 태화강의 대표적인 어류인 연어를 키우고 연구하기 위한 연어연구소 개념의 태화강 생태관이 오는 2014년 문을 엽니다. 울주군은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범석 구영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태화강 생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어 관련 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태화강 생태관은 연어 부화장과 배양장, 전시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42살 박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날선해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34살 박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6일 울주군 언양읍 36살 김모 씨가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않자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김 씨의 차로 잘못 알고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오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회의를 갖고 통학차량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와 뒷바퀴까지 볼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해서 위반 차량에는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교통 사이카 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통 사이카 순찰대는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역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울산을 방문하는 내외빈 경호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 재련업체인 주식회사 세진메탈 전규소 회장이 오늘 적십자 특별회비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오늘 29일까지 인도주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울산 지역 모금 목표액은 13억 8,600만 원입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오늘 울주군 지역 6개 우수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의 거주지 개선 등을 위해 6개 단체에 모두 2억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구달동 다문화 어린이공원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남구청이 1억 원을 들여 조성한 다문화 어린이공원은 10개국의 수도 이름과 거리 등이 새겨진 동판과 국기를 새긴 벤치, 그리고 세계 지도가 그려진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바지 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내일은 그야말로 한파의 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동파 사고의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1도가 예상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다만 충청 이남 지방에는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전국이 특히 아침으로 독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이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이후로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2월까지는 기온 변동 폭이 커서 추운 날이 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